저희가 지난 방송들 중에서 이 스위스 시계 한번 시계. 저희가 공동 구매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가격적인 협의를 제가 좀 업체 측에서는 30% 뭐 최대 40% 이렇게 했는데 제가 끝까지 50%를 해야만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뭐 메리트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협상이 종결됐습니다. 50%의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광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스위스 메티 티솥 이 브랜드는 이 1886년에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네. 오래됐죠. 그리고 이 시계는 누가 차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누가 찼습니까? I'm knocking on hand. 엘비스 프레슬리. 예. 아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가 50년대 이런 걸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 예, 이 시계 그래서 메티 티솥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인가로 판매하신다. 아, 그럼요. 진짜? 예. 그리고 이 시계 베젤을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라미 숫자 적혀져 있는 이게 세라믹으로 돼 있어요. 세라믹. 예, 세라믹. 그래서 기스도 나지 않고 아주 튼튼하고, 예. 그래서 가격대도 훨씬 더 좀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른 걸로 채운 거고 이건 세라믹으로 만든 건 좀 더 비쌉니다. 아. 예, 훨씬 비싸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소비자 가격이 얼마였어요? 이게 처음에 64만 2천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50% 할인에 제가 협상 성공을 해서 32만 1천 원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상당한 그 가격 인하가 있었네요. 32만 1천 원. 시계가 이 정도 그 규모라면은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그 금액이 할인받은 금액이. 그렇죠. 예. 보통 이거 60만 원 정도도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최근에 진짜 제가 시계가 교체 이제 시계 접어들어서 네. 그래서 막 찾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 시계 그냥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당장 없애버렸어. 아니 이게 벌써 색깔 이 디자인 색깔도 그렇고 이게 뭐 딱 좋잖아요. 아니 대표님이 찾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여요. 색깔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가 눈에 확 금방 들어오는. 네.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스위스 메티 티솥 이 시계가요 모델이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랙, 그린, 블루 그리고 골드띠가 이렇게 달린 것까지 해서 여러분께 50% 할인된 32만 1천 원에 특별히 드립니다. 네. 이게 공동구매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공동 구매. 예, 공동구매잖아요. 예, 여러분 너무 좋은 시계가 나왔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에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다음 주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찰 수도 있고 네. 또 내 아들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지인, 부모님께 선물해도 아버지, 예, 그러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일단. 예, 캐주얼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 여러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안 하셔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가격은 도저히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예, 저희 슈퍼소닉 TV 공동 구매 가격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배짱 장사 앞에 나타난 최강의 전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맞습니다. 그것이 K2 흑표 전차인데 이 레오파드 2 전차가 약간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가격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가성비입니다. 예. 일단 뭐 조달하는 거는 두 번째고 가격이 들쑥날쑥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공식적인 가격은 아닌데 네네. 가장 싼 가격이 뭐 100억 원대 초반이라고 하면서 네. 뭔가 좀 개량된 거다 싶으면은 800억 원대. 800억 원. 예, 이거 뭐 이렇게 완전 고무줄만 왔다 갔다 하듯이. 와. 그러니까 뭐 100억 원대는 뭐 그나마 그때 2A4 뭐 사양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레오파드 2A8 가장 최신형. 예, 이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일단 알려진 게 104대를 발주했더니 이텔리가 예. 104대를 발주했더니 뭐 45억 달러라고 이제 금액이 나왔죠. 총액이. 45억 달러. 네. 그러면은 대당 가격이 약 468억 원 정도 되네요. 원화로. 원화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태리가 네. 야 이거 뭐 그 개량형인데 뭐 아주 뭐 최신 뭐 신형 물건도 아니고 새로 등장한 네네. 설계가 이거 취소해라 해서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이태리하고 독일의 또 그런 근본적인 산업 협력이라든지 나라 간의 그 관계가 또 이렇게 나쁜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독일아 내가 이거는 좀 과도한 가격으로 생각하니까 개량형이니까 이건 취소하고 새로 만드는 KF51을 내가 주문을 할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하자. KF50에 대해서 면허 생산할 거는 얼마
뭐 직도 해발 때 얼마 다시 상담을 처음부터 하자. 그래야만 뭐 이거는 너희도 불만 안 갖고 우리도 좀 효율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존에 그 레오파드 시리즈 2 시리즈를 개량한 최종 뭐 끝판왕이라는 A8은 좀 그렇다. 이건 좀 시대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더 쓰려면은 아예 신모델 새로 설계한 거를 다오. 근데 좀 그것도 가격이 좀 비싸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레오파드 2 전차가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격의 문제였는데 또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일이죠, 납기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파드 2 전차 같은 경우에 이 도입국 입장에서는 납기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도 되죠. 헝가리. 그러니까요. 헝가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 44대 주문. 예. 44대 레오파드 2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22일에 첫 차량을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약 5년 만에 납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재작년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네요. 5년. 예. 5년이 걸렸어요. 예.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 정도만 시간 주면은 대당 그게 가능한데. 이 대한민국 K2 전차는 현대로템에서 거의 한 달에 2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그래서 이제 물량 전달을 하면은 네. 한 20여 대가 20여 대 이상이죠. 예, 맥시멈을 해서 줄 수가 있는. 예. 예, 1년에 20여 대인데 이 독일은 5년 만에 44대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도입국 입장에서 환장을 누르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현대로템에서는 물량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은 주문이 네. 그 공장을 라인을 더 증설해 가지고 더 이제 증산도 가능하다. 그 대수가 이제 그 이상이 이제 그래요? 그 이상 몇 대라고 이제 공식 그 발표된 건 없는데 공장만 더 증설하면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헝가리 같은 예가 44대, 44대 아닙니까? 주문 수량도 몇십 대 수준인데 거기다가 이 계약 주문이 언제 올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부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협력업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협력업체는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죠. 손해 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파드 2가 약 2만 5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품 업체만 무려 1,500개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500개 회사. 예. 예, 예. 야.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제 같은 분야 같은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폴란드 그 2차 계약 그게 이제 바로 제때 때 짧은 시간에 협상이 끝나서 안 되면은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소량 몇 대 정도만 주문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다 연관이 되죠.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와, 1,500개 업체 그리고 부품은 약 2만 5천 개. K2 전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KT 전차는 그래도 협력업체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네. 뭐 이 정도 상황까지 아직은 아닌 걸로. 예. 음. 근데 폴란드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네. 후속 2차 계약이죠. 180대 바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줘야만 그 네. 손실이 좀 적어진다 그죠. 협력업체 기다리고 있는 협력업체 기다리고 있는. 예. 예, 사실상 이 2010년대 초반에도 이 폴란드가 레오파드 2 A4 중고 이 전차를 약 253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15년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중고 차량. 예, 그래서 이것도 뭐 PL 버전이 또 존재해요. 이것도 A4 PL 버전. 그렇죠. 예. 2A4 PL. 그 뭐 최초의 초도 계수분 5대가 도착한 게 근데 그게 고작 5대였다면서요. 5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2020년 5월. 5월. 예, 253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5대가 2020년 5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5대예요. 그럼 2020년 5월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막 한참 이제 시작돼서 발병 시작해서 퍼질 때죠. 물론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어요. 예. 하지만 이 5년 시기당 걸리는 이 독일의 2A4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었죠. 결정적인 거는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네. 바로 앞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을 이제 막 하고 있고 그게 방어선이 무너지면 폴란드 국경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 해가지고 폴란드군이 야 우크라이나군 주력 전차가 뭐야? T-72 계열이다. 그렇죠. 그리고 PT-91. PT-91은 이제 폴란드에서 개조한 건데 개량한 네, 건데 네. 그래도 뭐 사용하기 쉬우니까 그쪽 계열이니까 T-72 네. 빨리 줘라 넘겨줘요. 급한 대로 막 상황이 지금 심각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해서 기존의 2A4 레오파드 그것도 일부 주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뭐 대비 태세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 전차가 네.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채워 넣어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한테 요청하고 한국한테 달려와서
급하게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2 A4가 너무나 느린 생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질적인 면에서 네. 그 성능이 향상된 게 좀 그렇게도 200여 대 그 가져온 중고전차 가져온 게 성능이 향상되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진로도 메꾼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개량도 안 끝나고 그다음에 양 자체에서도 빠져나가고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 그 수준의 120mm 주포 전차 서방 측에 네. 그 뭐가 있냐 보니까 이제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게 좀 있고 에이브람스. 에이브럼스 A2 계열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달려와서 K2 전차 그렇죠. 이 K2 전차는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좀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주포도 그러고 다 이게 형제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저작권은 우리가 있는데 네네. 이 형제 관계가 있더라고. 특히 전차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야 이거 가져도 우리가 쓸 수 있다 바로. 맞아요. 그러면서 이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3.5세대 전차로 이 성능 면에서 어떤 3.5세대 전차에도 뒤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이제 M48, A3, A5K 그 시작을 그 전차 그 생산을 그때부터 했죠. 그게 이제 개조 생산이지만은 근데 흐름 자체가 K1 지금의 A2죠. 그다음에 K2까지 네. 이 서방 규격, 소위 이제 나토나 미국의 어떤 규격에 맞는 그 체계를 심어가지고 네. 독창성을 또 우리가 넣고 그래서 저작권 문제 다 우리 거로 이제 다 귀속이 되고 K2 전차부터는 완전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도입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서도 이게 독창적이다 이거죠. 그럼요. 그게 다 이제 부합이 네. 되고 네. 가격도 적당하고 납기 막 우리 육군에 납품할 건 빼주니까 성의가 대단하죠. 그러면서 예. 바로 우리가 착수한 게 공장 증설 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옵션 발주 예정된 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성의를 다 실제로 다 보여주니까 날라와서 공장 다 체크해보고 진짜 얘네들 되네. 맞아요. 믿을만하네. 예. 그런데 이제 지들이 또 이제 자기들이 돈 문제가 또 뭐 이무기 저무기 막 헬기 공격 헬기 뭐 전투기만 하다 보니까 돈을 또 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우 틀린 거죠. 아유 다르죠. 네, 돈은 지고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을 좀 깎을 수 없느냐. 네. 또 기술도 다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네. 이 자주포 분야는 네. 기술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요. 폴란드가 왜 그러냐면 자주포는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크랩 자주포를 해봤기 때문에. 아.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 기술이 자기들이 있어서 뭐 특별히 뭐 이 자주포에서는 기술을 더 다오 이런 거는 현재 K9A1에서는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플해요. 심플하면서 계약하는 조건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자주포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K2 전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성, 그러니까 어떤 서로 그걸 판매, 발주하는 데 있어서 덜한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덜하다는 얘기죠. 덜한 거죠. 단순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폴란드 자체에서는 이 전차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체 기술이 사실상 PT91 이후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없는, 맥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공장은 막 자기들이 차려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 전차 자주포.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랬구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자주포에 대해서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잘 나가. 그러면서 뭐 요즘 유상증자 얘기하잖아. 뭐 이러면서 너무 잘 나가. 그런데 이제 원인이 이유가 배경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품에 그랬구나. 대한 이해도 네. 어떤 그 자기들이 협상할 때 요구도 네. 그게 이제 완전히 딱 틀린 거예요. 어쩐지 잘 나가더라. 예. 자, 그래서 이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1차에 180대의 도입을 정식으로 계약을 했고요. 발주죠. 예. 네. 그리고 2023년까지 28대. 재작년. 네. 2024년에는 56대. 작년. 네. 2025년에는 96대를 올해 말까지. 예,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미 2024년까지의 물량들은 당초 계약보다 빨리 전량 납품을 했습니다. 원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대단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나온 거죠. 예, 빨리빨리. 그래서 이후 총 이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해서 이 폴란드의 주력 전차로 삼겠다는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휴전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아직 휴전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은 네네. 좀 롱텀에 휴전이 안 되고 뭐 짧게 뭐 서로 얘기를 하지만은 네. 미국의 중간에 개입해서 그럼 이제 휴전을 좀 2014년도 1차 전쟁 때 이후에 좀 긴 거의 뭐 한 7, 8년의 휴전 기간 가지면은 어떤 그 물량들 전차 소모된 물량들 고장난 전차들을 또 대체로 이제 심어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생각은 이 한국 거를 이제 주력 전차를 받고 M1A2도 받고 해서 딱 정착을 시킨 다음에 네.
나머지 PT 91 전차 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 2A4 개량 네. 안 된 거, 아이 개량하지 마, 다 줘버려. 아. 그러고서 앞에 방벽을 세우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물건 줄 테니까 네. 잘 싸워야 돼, 잘 막어.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미국제하고 한국제로 싹 이제 바꾸는 거죠. 개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간은 진행되는 시간 지금 느리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뭐 1000대는 다 필요해요, 폴란드가. 그렇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이 레오파드 2 전차의 승부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야지에서 서로 전차전 해야 되나? 아, 진짜 모의로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그 광활한 그 평야에서 평원 거기서 막 쏘면서 예, 달려가면서 예. 빡빡 쏘면서 아예 무인화까지 돼버리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격 조정이 우리가 K1 전차를 해봤어요. 근거를 해서 원격 조정해서 무인화 시킨 거를 네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K2 전차 가능할 거예요.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한번 붙어서 누가 먼저 한번 해보자. 먼저 때려붙이는지 붙어보자. 예. 네. 각자 무인화 시켜서 해보자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네. 가능해요. 네. 아무러면 대한민국 K2 전차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스피드 면에 기동력 면에서 우월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중간 일정에 말씀드리는데 좀 판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실제 붙어보자. 좀 여기서 좀 삐져나갔네. 옆으로 나갔네요. 좀 얘기가 예. 마치 가상 시나리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으로 돌렸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 독일이 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레오파드 전차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똥줄이 타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력가해서 자기들이 이긴 게 노르웨이.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죠. 네, 우리는 될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거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많은 여러분들 실망 그때 엄청났어요. 2023년 초였죠. 예. 예.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패배한 게.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정치적인 거. 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쟁 일으키면서 점령하면서부터 뭔가 이제 그 있었어요. 역사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패전해서 또 이제 다 서구 나라가 되면서 네. 일단 이게 좀 잘 맞았지.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처럼도 뭐 스웨덴하고 다 이제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네. 뭐 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게 판매한 것도 있고 기술 판매한 것도 있고 물건 판매한 것도 있고 해서 나토에 잘 규합이 됐죠. 근데 이 바르샤바 조약군 그 당시에 있던 폴란드는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네, 폴란드는 이제 탈냉전 되고 나서 이제 나토에 합류했고 근본적으로 독일을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러시아도 안 예. 좋아. 중간에 딱 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제한체에다가 대한민국 전차를 이제 그렇게 주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먹혔는데 네네. 노르웨이는 이제 그 반대로 정서가 맞으니까 맞아요.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외교적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래 안 살게. 우리가 그 노르웨이 얘기하면서 당시에 연어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연어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광어를 좋아합니다. 아 국산이 좋습니다. 네, 광어와 우럭. 예. 아, 그 양식입니까? 양식이겠죠. 자연사는 진짜 바다에 가서 먹는 걸로. 아 지방에 놀러 가서. 예. 네, 아유,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어떻게 그 자연사를 먹겠습니까? 네. 아유, 예. 아 또 옆으로 또 샜네요 이게. 예. 먹는 거로.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 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 위주의 세일즈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네. 좀 더 좀 지켜보고 그 협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가는지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계약됐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직판까지 뭐 지금 2차 계약까지는 좋은데 PA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이 우리 전차 기술을 진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사례가 튀르키예 사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죠. 아, 알타리 무가 나왔잖아요. 예, 알타리.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또 뭐 홍당무가 나올 수도 있고. 오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홍당무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오이보다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뭐 기사라든지 뭐 여러 밀리터리 채널에서 보면은 뭐 K2 전차가 마치 이 동유럽이 쫙 깔릴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가짜 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완전한 완판을 이제 완전 판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가 된 판매, 네네. 예, 그 간접 판매로 할 수 있나요? 뭐 하여튼 공장이 설립되면은 또 자기들 스타일대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지금보다는 이제 좀 어떤 이익 자체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1000대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게 업계 전반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다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네, 차세대 무기로. 네. 그 다음 전차로 넘어가면 또 신규 시장이 또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이 뭐 전차가 이제 기존 전차에서 또 시형 전차 나오면은 이건 또 완전히 또 직판을 또 새롭게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거는
또 까다롭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도 이거는 뭐 더 비싸 기술 네. 받아려면 더 비싸.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단계에 좀 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K2PL 이것도 그래도 좀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뺏기는 면이 있고 그래도 설사 그렇지언정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대체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K2에 대한 기술도 이미 뭐 이렇게 전반적인 기술이 또 그렇게 최신 기술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 기술의 발전, 네. 발전 면에서는 또 다음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K2PL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은 저는 이 전 세계 전차 지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동유럽 대 서유럽으로 그냥 갈라질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전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K2 시리즈, 네. 소위 현지화된 시리즈가 또 대신 판매가 되고 있을 테니까. 네, 다음 달 5월이면은 2차 K2 전차 계약 홀란드와 정식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네, 공식적인 얘기로 나올게 뭐 언론에 기사화된 건 아니고요. 빨리 그날이 와서 저희가 또 속보로 방송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업계에서는 그나마 이게 너무 늦었다, 힘들다. 좀, 업계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슬쩍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방사청도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맞추고 있다. 뭐 출장도 뭐 방사청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좀 늦어도 5월달에는 하자고 맞췄기 때문에 업계의 뭐 바람이 그 되도록 그나마 뒤늦게라도 되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메티 티솥 1886년부터 시작한 스위스 시계의 역사 중에 한 시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이 스위스 시계 총판 업체와 협의를 이게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정도 제가 협의를 계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이상. 예, 단가 좀 낮춰달라. 낮춰달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시계 정말 K2 전차처럼 가성비 뛰어나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 네. 그렇게 제가 수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은 이 블루를 선택하셨어요. 원래 이 색깔을 좋아해요. 블루 좋아하시고 네. 저는 블랙이 좋았고 네. 가만 보면 저는 이 그린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거 디자인 좋습니다. 예. 글씨가 일단 요 안에 좀 큼지막하게 있어서 네네, 이거 보기가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디자인이 또 잘 됐고 이렇게 배열이. 예. 아무튼 이 메티 티솥 스위스에서 온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지금 100개 한정으로 여러분께 공동 구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배송 일정이 조금 뒤처질 것 같아요. 예. 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왜냐? 스위스에서 오느라. 시간 걸리죠. 예, 그러니까 먼저 사신 분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 사시더라도 구경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임정준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